하세요?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하긴 했지만 어찌 된 형문인지 결혼 5년 차에 처사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임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2, 3년 차에는 아이가 생길 줄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자식을 낳는다는 건 정말로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과학적인 거나 비과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써봐도 아이 소식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가로부터 엄청 눈치가 보였습니다. 정작 저희 부부 두 사람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진짜 밑을 노르지더군요. 여하튼 말 못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작년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올해 2월달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그런지 더더욱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이제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아이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저희 부부 앞에는 행복한 일들만 남아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출산 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거든요. 남들은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도 찾아왔고 남편도 착실한데 뭐가 문제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부터 손자 타령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무대뽀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던 손자가 태어나서 좋아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말려도 보고 불편하다 힘들다 하소연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더군요.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 댁까지 버스 타고 30분 넘게 걸리는데 아무리 손자가 좋다고 해도 하루도 안 빼먹고 왕래를 하십니다. 시어머니를 피하고 싶어도 친정부모님은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 살고 계시다 보니 아이 데리고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했죠. 아니 미리 오면 온다고 문자나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그럼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을 텐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남편 아침에 출근시키고 집안일 끝내놓고 한숨 돌릴라 치면 여지없이 어머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랑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문 열어놓고 보리를 볼 때조차 불안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리도 손자가 좋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보려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편하다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오로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계속 당하다 보니 나중에는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불면증 증상까지 생기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시가에는 아버님은 안 계셨고 어머님 혼자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큰 신우네 집에 같이 살면서 애들을 봐주셨대요. 그리고 얼마 전쯤에는 큰 신우와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대판 싸우셨답니다. 참고로 남편이 위로 누나가 2명 있어요. 그중에 작은 누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현재는 작은 시누이랑 함께 지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3명의 자식들이 보내드리는 생활비와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어머님 혼자서 생활하시기에는 충분하다고 들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큰 신우, 애들 봐주느라 힘드셨을 어머님이 이제는 본인 인생을 즐기시며 편하게 사시면 좋으련만. 제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원래 조리원에는 남편 외에 면회가 거의 힘들거든요. 직접 손자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머님께서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어요. 가뜩이나 애 낳고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 조리원에서 아이 수유 끝내고 나면 꼭 어머님이 전화를 거십니다. 그러면서 애기 얼굴 좀 보여달라고 성하시죠.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몸살도 있는데다가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며느리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본인 손자만 찾아대는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질 지경이었죠. 그래도 그때는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터라 그렇게도 기다리던 친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 저러실까 뭐 그런 마음으로 참아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2주가 지나 조리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솔직히 그 당시 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뼈가 풀려서 그런지 안 아픈 곳이 없는 데다가 특히 무릎 쪽은 거의 굽히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최악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애가 4kg가 넘는 우량아로 태어났는데 애가 무거워서 그런가 손목이 말 그대로 아작이 나버린 상황이었죠. 실제로 설거지는 엄두도 못 낼 만큼 통증이 심했지만 그놈의 모유수유가 먼지 치료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네요. 물론 지금은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몸이 그렇다 보니 친정엄마가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머무르면서 저를 챙겨주신 적도 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애가 보고 싶어도 멀리서 힘들게 찾아온 사돈을 배려해서 조금 자제하는 게 매너 아닌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남편 역시 빙빙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아무튼 결국에는 알아서 일찍 빠져주시긴 했네요. 당연히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요.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최소 3~4시간에서 심하면 하루 종일 있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는 어머님이세요. 그렇다고 애를 잘 봐주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애가 노는 거 구경만 하시는 게 전어머님이세요. 아무리 손자보는 게 좋다고는 해도 저는 어머님이 와 계신 시간 동안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불편하기는 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특히 하루 종일 했던 이야기하고 또 하시는데 저희 남편 어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2~3시간은 기본이시죠. 그거 들어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머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육아라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건강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나 저희 애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요. 밤에 통잠은 고사하고 1시간도 푹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따라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아이한테 매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 때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불러줬죠. 하루에 1~2시간이라도 아이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되면서 제 우울증 증세도 확실하게 좋아지고 아이에 대한 애정도 다시 충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었을 땐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이 봐주면서 집안일 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자꾸만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늘어났나 봐요. 저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잘 알아요.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거든요. 결국 지난달에 우리 집 못 오겠다, 그만두겠다 하시는 바람에 돈 올려드린다 하고 겨우 붙잡았죠. 일도 꼼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애기한테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 그만두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내 말은 통 들을 생각을 안 하시니 당신이 좀 알아서 해결해 보라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따진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대요. 애도 아직 한참 어리고 애 엄마가 몸도 마음도 힘들다고 하는데 괜히 엄마까지 와서 괴롭히지 말라고요. 어머님은 발끈하시면서 본인이 언제 며느리 괴롭혔냐고 하시며 며느리 혼자 애기 보느라 힘들까봐 찾아오신 거랍니다. 이미 제 이야기를 전부 다 들은 후라 남편은 속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애기 기저귀나 옷 한 번 갈아입혀주지 않은 거 알고 있다고, 그렇게 며느리가 걱정되었으면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도와줬어야 하지 않냐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했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입이 굳게 닫히더랍니다. 아무튼 그 뒤로는 조금씩 제 눈치를 보시면서 자기가 애보고 있을 테니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쉬라고는 하시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뻔히 거실에서 아이랑 함께 있는데 어느 며느리가 안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몇 번 안방에서 좀 누워 있었던 적이 있긴 해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애가 울게 만드시더니 곧장 저를 찾으시길래 그 뒤로는 아예 기대도 안 했네요. 사실 남편과의 사이는 계속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이 낳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 끊기지를 않는 겁니다. 점점 저희 부부 사이도 멀어지는 것 같고 조금 좋아졌던 우울증도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저 하나만 생각하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뭔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말을 해볼까 하다가 금방 마음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제가 힘들다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싸워주더니 시간이 갈수록 자기도 지쳤는지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의 우울증은 깊어져만 갔고 답답한 마음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화만 내게 되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에 대한 문제만 빼고 나면 착하고 가정적인 좋은 남자입니다.
제가 몸 아프고 힘들다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다 줬고 요즘엔 집에 돌아오면 살림까지 거의 도맡아서 해요. 본인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아이도 봐주는 모습을 볼 때면 종종 남편도 참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한 명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는 현실이 너무 싫었죠. 하지만 저나 남편이 뭐라고 떠들어도 무턱대고 집으로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안면몰수하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이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들 드려봤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오지 마시라고. 그리고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미리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저희 집에 있는 것도 자제하시라고 손자 실컷 보시다가 2~3시간 정도 지나면 댁으로 돌아가시라 부탁 반 경고 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속이에 경이 끼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옛날 사람이라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무슨 엄마가 아들 집에서 손주 보는데 허락까지 맡아야 하냐,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그 순간 눈앞도 흐려지고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뒷목이 심하게 당기는 게 아마도 스트레스가 극한으로 쌓인 모양이었죠. 도저히 1초도 어머님이랑 한 공간에 못 있겠다 싶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꺼내 입고 아이는 어머님께 안겨드린 다음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나오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숨 쉬는 것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게 진짜 살 것 같긴 했네요. 아파트 앞에 공원에서 서성이다가 커피숍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 어머님에게서 어디 갔냐고 전화가 불이 나게 왔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는 따로 연락을 드려놨었거든요. 혹시라도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라고 말이죠. 대신 시어머니의 전화나 문자는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일찍 와 있더군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는지 남편 혼자서 애를 보고 있었고요. 저보고 어딜 다녀오냐고 따지듯이 묻는 남편에게 당신 엄마랑 같이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나갔다 왔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앞으로 당신 엄마가 또 집에 찾아오면 나는 그 즉시 애를 맡기고 나갈 거라고도 했죠. 사람이 말로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하지 않겠냐며 당분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어머니랑 단판을 지을 때까지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지금까지 지켜본 게 있으니까 그냥 알겠다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침 9시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보고 어제는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한마디 대답도 없이 또 옷을 갈아입었죠. 그리고 아이를 어머님 품에 안겨드리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현관에서 지금 시엠이 무시하냐 소리를 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어머님이랑 논쟁하느라 사용할 에너지도 부족했고 그렇다고 같은 공간에 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수당을 더 챙겨드릴 테니까 조금 일찍 출근해 달라고요. 대신 저희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던 대꾸하실 필요 없다고 그냥 하실 일만 해달라 부탁드렸어요. 물론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연락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4번 시어머니만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더니 어느 날은 어머님께서 자기랑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뭐가 문제냐. 도대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단을 만드는지 말 좀 해보랍니다. 저는 이야기하면 들어주실 거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자기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겠다. 마치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럼 말 안 한다 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실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다시 말씀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2~3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나서 결국 어머님께서 항복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자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여긴 어머님 아들 집이기도 하지만 어머님의 며느리 집이기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최소 1시간 전에 연락을 하셔라.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면 그때 오시라고 했어요. 기분 나쁘고 고깝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생활이 있지 않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존중을 해주셔야 저희 집에 오는 걸 받아들이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셔도 웬만하면 하루 종일 있는 건 자제해달라고도 했죠. 오는 횟수는 일주일에 2번 넘지 마시라 등등.
제 입장에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조건들을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어머님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어차피 저야 지금처럼 집 나가버리면 그만이라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가지시라 했죠. 나름 어머님 입장은 저도 이해가 되었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그날 저녁 문자로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로 그날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잘 지키고 계세요. 저희 집 분위기는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도 불면증이 사라졌고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서 살만하고요.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몸 아픈 것도 덜하고, 무엇보다 무기력증이라던가 우울한 기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조금만이라도 들어주셨으면 며느리한테 훈계 듣는 지경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 점은 참 아쉽네요. 하지만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텐데, 그때도 이번처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